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8월 9일 심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좀 강했죠. 수급도 외국인들의 완벽한 모든 현선물 동반 순매수에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강했죠.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왔는데 두드러진 건 이제 바이오의 흐름입니다. 오늘 뭐 명분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졌고 또 주도주가 그대로 또 신고가의 흐름을 계속 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 바이오 모멘텀 또 한국 바이오 산업의 세 번째 성장 국면에 대한 진입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어떤 종목이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면서 오늘의 시장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2% 상승, 코스닥이 1.8% 상승, 그래서 도드러진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 조금 소폭 하락이네요. 일본, 중국 0.5%씩. 그래서 어제 미국장도 이제 다소 좀 약세 조정을 좀 받았는데 한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조금 더 2차 전지 업종이 중요한 어떤 흐름들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죠. 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또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에 따라서 한국 증시는 조금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게 중요한데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500억, 코스닥에서 2,500억 순매수, 선물도 5,500억을 순매수 해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장세 흐름들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 지수 흐름 코스피부터 보면 양봉 전환되면서 코스피 상승의 어떤 추세를 여기 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히 좀 보여준 것 같고요. 60일선의 어떤 지지력 그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60일을 깨지 않는 또 이제 여기서 또 들어올리는 형태가 좀 나왔는데요. 어쨌든 오늘 주요 이평선 깨지 않고 또 외국인 수급들이 그렇게 또 만들어졌다는 거는 또 긍정적인 포인트 같습니다. 하지만 조정권에서 완전히 탈출했다 벗어났다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최근 낙폭이 있었고 조정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의 흐름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을 보면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셀트론 제약도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내고 있죠. 시총 상위주 오늘 삼성전자가 도드러지죠. 두드러진 삼성전자의 흐름. 오늘 이제 120편 깨지 않고 여기 지지력을 보이면서 추세 돌리는 흐름들. 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세게 최근에 조정받았는데요. 요거 다 되돌렸어요. 장대 음봉을. 그래서 추세를 복귀하는 모습이 두드러진 모습들. 삼성바이오도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이제 셀트론도 중요하죠. 오늘 4% 상승으로 완전히 돌려 세우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어제 좀 빠졌지만 다시 또 상승 추세. 카카오도 2% 상승. 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LG엔솔인 것 같아요. LG엔솔. LG화학하고 삼성 SDI도 2%, 3% 상승으로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온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도 오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상승했지만 요 반발 매수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LNF도 4% 상승, 셀트론 헬스케어, 또 셀트론 제약이 4%, 5%.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의 종목이 이제 추세적인 거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은 반등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HLB도 2% 상승으로 저점 확인하는 모습들. 알테오젠도 의미 있죠.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를 도드러지게 만들고 있고 에스팜도 마찬가지로 좋은 어떤 11% 상승. 오늘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시장을 압도한 흐름들을 확실히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돈이 이쪽으로 세게 들어온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보로노이라든지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다 이제 유망한 바이오 주식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좋은 시세 흐름들을 내어주는 흐름,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어떤 시장 흐름은 바이오 주도권을 쥐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띄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흐름의 구도가 업종 차별화된 어떤 흐름 속에서 많이 오른 거 2차전지 팔고 또 이제 오르지 못했던 바이오지만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을 메이저들로 이제 계속 사모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제가 이제 마감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석들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 리포트들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 메이저의 어떤 선택을 지금 바이오가 받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상당한 어떤 모멘텀의 퍼포먼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서 2차전지 또 반도체에서도 큰 상승을 이루기 전에 계속적으로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들의 매집 형태가 패턴이 발생되고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죠. 예, 매일마다 이제 분석 영상을 마감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바이오 업종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꾸준하게 이제 저가 매수 분할로 하는 그런 타이밍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메이저들이 주가를 상승 추세로 돌리는 그런 어떤 기조의 흐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의 어떤 수급들도 단기 수급을 포함해서 2차전지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대거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 수급이 이제 바이오 업종으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반도체는 이제 점진적으로 계단식의 어떤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는 지금 바이오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도 이제 무지막지하게 사는 그런 것들, 또 신고가를 내면서 업종을 이제 리딩하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최근에 짚어드렸는데 이어서 좀 체크해드리면 알고 있는 것과 확인해야 할 것, 향후 기대하는 것. 이제 향후 이제 모멘텀입니다. 중요 기업들의. 그래서 이제 유한양이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오스코텍도 바닥 대비 이제 올라오면서 주도주 대열에 이제 들어갔고요. 특히나 이제 레저TV의 이제 글로벌 출시가 이제 모멘텀이 될 텐데요. 결국 이제 9월달 세계 폐암 학회라든지 10월달에 에스모 학회에서 이 폐암 관련된 임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이제 개발해서 존슨앤존슨으로 이제 기술 수출한 그 레이저팁의 마리포사 임상 결과가 이제 10월에 에스모 학회에서 발표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국내 1차 치료제 보험급여 적용되는 부분, 요거 될 때까지 뭐 무료 제공하겠다 해서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레저팁의 FDA 신약 승인 신청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한국 바이오의 이제 대서사를 만드는 그런 어떤 행보죠.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도 이제 원 개발사로서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 가치를 상당히 받겠죠. 야,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던 저력을 갖고 있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오스코텍 자체 또 파이프라인 임상 진척에 대한 또 시장의 기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알테오는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키트루다의 SC 제형 출시, 지금 전 세계 제일 많이 팔리는 약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이제 특허권이 이제 풀리기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 머크 같은 경우는 지금 키트루다의 제형 변경을 이제 시도해서 추격 의지를 조금 낮추려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손을 잡은 게 알테오젠이죠. 그래서 이제 2차 CMO 확정을 통한 상업화 생산 계획, 또 24년도 테르가제 국내 판매 전략까지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이후 기대하는 부분은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키트루다의 SC 제형의 FDA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이 부분입니다. 테르가제 해외 기술 이전 추진 부분도 주목할 포인트고, 알테오젠은 지금부터 이제 로열티 부분도 내년부터는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 모멘텀이 내년에 상당히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에스팜은 이제 RNA 쪽에 CDMO 기업으로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이쪽에 이제 글로벌 선두권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이 좀 모멘텀적으로 작용될 것 같고요. 내년도 생산 물량 확대에 따른 또 이제 이익에 대한 또 영업 레버리지 확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종목들이죠. CMO 이제 기업이니까.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사공장 하반기 가동 시작되는 부분들, 또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앞으로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 실적에 이 옹기 반영되는 시밀러에 대한 실적까지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CDO 개발 같이 하는 거, CDO 분야 성과 가시화해서 ADC 분야를 좀 많이 육성하려고 하죠. 삼성바이오 에피스 비즈니스 영역 확장, 글로벌 시장 직접 진출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대장주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는 뭐 유플라이마 미국 시장 출시, 또 연말 합병에 대한 부분들, 유플라이마 PBM 리스트 등재되는 부분들, 합병 시 예상되는 비용 발생 규모라든지 이제 또 합병 비율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좀 난항, 뭐 약간 잡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상승의 흐름을 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합병, 내년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고성장의 가능성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한미약품이 오늘 급등했는데요. 내시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가 블록버스터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미약품에 상당히 이제 작용했죠.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내시 치료제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또 ABL 바이오, 특히나 이제 레고캠 바이오의 LCB84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추진 중이고, 또 ABL 바이오는 글로벌 임상 6개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이제 가치가 또 임상 진행에 따라서 높아지는 그런 걸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 기업 모두 ADC 선두주자, 또 이제 이중항체 선두주자 국내에서, 그래서 글로벌 경쟁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대 가치를 받겠죠. 좋게 나오면 같이 또 좋게 또 기대 가치를 받는 거고. 그래서 LCB84 기술 이전과 ABL111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 또 ABL001 글로벌 임상 233 결과에 대한 부분들, 사노피 이제 기술 이전한 요거 이제 24년도 하반기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모멘텀적으로는 좀 뒤에 있는데 기대 가치는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비슷하게 좋은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이제 바이오 업종은 이 사실 좀 꿈에 의존한 그런 측면이 컸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늘 반영되어 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은 24년부터 세 번째 성장 단계, 그러니까 내년부터 세 번째 성장 단계인데요. 요게 이제 신약에 대한 포인트가 크게 작용할 걸로 봅니다. 메가 이제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걸로 보고요. 사실 CMO라든지 그 바이오 시밀러 쪽은 시장을 부흥시키는, 업종을 완전 부흥시키는 흐름보다는 그 종목, 이제 실적 그렇게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는 그런 흐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바이오는 꿈이라는 어떤 이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게 돈이 몰리고 엄청난 주가 상승, 우리가 주가 상승을 이제 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꿈의 기대는 한방 이런 개념보다는 꿈이 큰, 기대 가치가 큰 그런 신약 섹터가 움직여야 바이오가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방을 노리는 꿈의 주식으로서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는 늘 효율증이 컸다. 두 번째 성장 단계에서 국내 기업들이 처음으로 글로벌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을 때 2015년부터죠. 쫙 계속 이제 기술 이전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셀트론, 뭐 삼성바이오, 뭐 글로벌 수출 엄청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두 번째 성장 단계에서 코로나가 말미를 만들었죠. 코로나 때 뭐 K바이오 업체들이 진단 키트 등 어마어마하게 해외에 이제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결국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지면서 21년 이후 3년간 그 기대와 또 현실의 갭을 축소하는 과정으로 하락 변동성 조정을 가져왔죠. 그래서 약 3년 가까이 조정을 좀 받아온 측면이 컸는데요. 그만큼 이제 꿈에만 기대는 그런 어떤 시기는 2015년부터 올해 이제 초까지 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환상에서 깨는 거죠. 이 현실감 있는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할 때다. 글로벌 신약 출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2023년 하반기 현 시점에서는 보다 현실감 있는 기준으로 투자 종목을 선별할 것을 권유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핵심 화두는 세계화와 상업화이다. 이제는 제약바이오 기업 평가 시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제품들을 성공적으로 상업화하는 이익 창출력이 가장 중요한 투자 판단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두 가지 요거 잘 보십시오.
예. 제가 어제 얘기했던 실제적이고 가시적이고 실적적인 그런 부분들, 상업화, 이익 창출력,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 판단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 신약 개발한 업체들도 야 이거 이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가시적이어야 돼요. 예. 야, 뭐 글로벌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걸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저 기업을 사야겠어. 이런 식으로 메이저 수급들이 대규모로 붙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상만 해도 설계 단계부터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가시적인 측면이 높은 거죠. 예, 일반 다른 바이오 신약 개발한 업체보다. 그래서 이제 DBC라는 분야가 또 이상만 또 통과하면 또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보로노이는 그런 어떤 주도주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세 번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첫 번째는 2005년 뭐 복제죠, 그냥 제네릭 복제.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산업 투자하고 요때. 두 번째 성장 국면은 잘 아시듯이 한미약품이 터뜨렸던 대규모 글로벌 기술 이전, 글로벌 수출인 거죠, 결국. 요때부터 기점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본물처럼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까지 세계 최초로 만들면서 바이오시밀러 대부분도 해외에 파니까요. 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돼서 위탁 생산을 시작했는데 예, 엄청나게 잘 됐죠. 잘 되고 지금 뭐 글로벌 뭐 캐파 수준 뭐 1위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성장 국면은 뭐 신약 기술 이전과 또 바이오시밀러 CMO 산업의 글로벌 선도권 진입과 지배, 위치 이렇게 수출이죠. 한국 바이오 수출. 요건 이제 첫 번째 국면 2005년부터 첫 번째 성장 국면은 내수, 두 번째 성장 국면은 수출. 이번에 세 번째 성장 국면은 바로 바이오 블록버스터 신약의 탄생, 상업화입니다. 예, 이제 기대만 갖는 게 아니라 상업화입니다. 상업화. 글로벌 신약 출시 유한양의 오스코텍에서 한올바이오로 넘어간다. 파이프라인 상업화 단계 진입, 후기 임상 단계, 임상 2상이나 3상 단계, 바이오텍들의 기술 이전 증가, 바이오시밀러 2차 이제 파동,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상업화 가동,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성장 국면을 만들 것이다 라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신약 연구개발 기업을 평가할 때에도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신약 개발 기업들은 돈이 계속 유입이 돼야 돼요. 아니면 이제 빵빵한 대기업, SK그룹처럼 빵빵한 대기업을 끼고 있어가지고 SK바이오팜처럼 돈 걱정 없이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여야 결국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를 할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SK바이오팜의 움직임들, 또 유한양이라든지 한미약품은 계속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상업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한미약품, SK바이오팜 이런 것들은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메이저들이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우리가 뭘 이제 조금 더 압축적으로 봐야 될까 할 때 이런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망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중장기로 연구 개발이 지속돼야 되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영진들의 트랙 레코드와 경영 능력. 좀 이상한 사기꾼들 많이 있었죠. 둘째는 기업들이 내세우는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그 기술들을 보유한 경쟁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 타겟 시장 크기와 경쟁 구도를 정확히 평가를 하고 기업들의 논리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그 회사가 주장하는 거에, 회사가 전망하는 거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회사는 좋은 방향으로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방향을 설정해야만 내부 임직원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제 또 이제 주주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논리에는 이제 객관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기업들에겐 그 기업의 파이프라인과 기술이 최고이기 때문이죠.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전략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 놓고도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유망한 파이프라인 기술이라도 그 가치는 높아질 수가 없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연구 기술력이 인정받고 유통망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파이프라인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만들어 놓고도 사실 빅파마 쪽에서 혹은 이제 파트너사, 좀 유명 파트너사가 붙지 않는다면 그 상업화에 대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사실. 예, 만들었지만 혹은 FDA 승인 받았지만 이게 상업화된 부분은 전망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유통망도 확보됐는지, 그래서 한국에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이든 또 이제 뭐 SK 그룹이든 이제 자체 유통망을 가지고서 이제 해나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약들도 만들면 이제 직판체들을 형성한 그런 기업들이 한번 닦아놨으니까, 고속도로처럼 한국 기업들이 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식을 떠나서라도 SK바이오팜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응원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상업화 가능성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조금 더 선별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네 가지 포인트: 신약 개발 기업 투자 시 체크리스트, 첫 번째 경영진의 트랙 레코드, 두 번째 파이프라인의 어떤 확인, 시장 크기라든지 최근의 어떤 트렌드 흐름들, 또 이제 상업화 전략, 유통망이라든지 빅파마들과 전략적 제휴가 필수죠. 네 번째 자금 확보. 이거 돈 조달 안 되거나 돈 없으면 이거 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 신약 기업들. 네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보다 더 이제 상업화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선별을 해야 된다. 그런 기업이 지금 주도주로 올라서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리포팅도 뭐 간단하게 요약된 부분 체크해 볼게요. 24년 글로벌 신약 사이클을 위한 준비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15년도 한미약품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 2017년도 셀트리온 시밀러의 유럽 시장 침투,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항체 CMO, 24년은 글로벌 신약 상업화 성과 도출해서 이 부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유한양행이 있다. 그리고 또 SK 바이오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자체 개발한 신약 에스코프리 GPM은 매출 총 이익률은 90% 초중반. 이 팔면 다 이익인 겁니다, 이거. 신약을 개발한 기업들의 특권이죠. 이게 또 특허권으로 이제 묶여 있어서. 그래서 SK 바이오팜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높은 것 같고요. 알츠하이머 분야 쪽에서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정식 허가 내지는 또 허가 신청 예정이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에 대한 수주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겠죠. 바이오젠하고 이제 긴밀한 관계니까. 또 이제 비만 치료제 노보노보노식 이제 위고비의 자진 공급 제한, 릴리 올해 말 내년 초 허가, 이런 비만 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어요.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시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고 있고, 또 CMO 쪽에 대한 사업 육성을 본격화하는 측면도 한미약품이 이제는 8년 만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M&A, 그래서 2020년 이후 M&A 최대 규모 발표가 되고 있고, 한올 바이오파마가 이제 여기에 조금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여기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좀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요 정도 마무리 짓는데요. 시장 흐름은 계속 중기 상승 국면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다르게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하반기에 바이오에 대한 어떤 중요도, 모멘텀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받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쪽에 대한 전략들, 또 이제 유망 바이오들을 제가 이제 커버리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한번 전략들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온다고 하죠. 다들 좀 조심하시고, 제가 좀 제주도 내려와 있는데 여긴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굉장히 거세네요. 다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2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B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회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